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을 전쟁 때문에 잃고 아들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과부도 있습니다. 우연히 그녀는 SNS에서 본 한국의 농촌 사진에 매료되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SNS의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과부와 한국의 농부를 이어주었을까요? 기적 같은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테리나라고 해요. 아들 오스탑이랑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해 뜨기 전에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동부에 있는 우리 마을은 짙은 회색 정적에 쌓여 있어요. 가끔 지나가는 군용 트럭 우르릉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요. 건물들은 지친 모습이에요.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금이 가 있고 먼지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몇몇 벽은 예전 불에 그을렸어요.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못해요. 나무들조차 이곳을 멀리하려는 듯 살짝 몸을 기울이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를 돌보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지금은 낡은 스웨터를 입고 매일매일을 버텨요. 아들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떻게 버틸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오늘 아침에는 꿈에서 제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밖을 보니 창밖에서 군인이 외치는 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몸을 살짝 일으켰어요. 소리가 잦아들자 차가운 슬리퍼를 신고 조심히 오스탑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오스탑은 낡은 담요를 둘둘 감고 몸을 웅크린 채 천천히 숨쉬고 있었어요. 작은 등에 귀에 대고 숨결이 오르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평온함을 꼭 붙잡고 싶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낡은 주전자에 물을 붓고 작은 난로에 올렸어요. 불꽃이 깜빡이며 벽에 얼룩진 그림자를 춤추게 했어요. 깨진 머그잔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어요. 차 한 잔이면 깨어날 수 있을 거야 하고 혼잣말했어요. 어제 남은 잼을 얇게 펴바른 빵 2조각도 꺼냈어요. 물이 데워지는 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눈 위에 남은 발자국만 허공을 가로질러 버려진 학교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살짝 발끝으로 일어나 창턱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오래된 운동장 그네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유령 같은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아 커튼을 내렸어요. 오스탑이 너무 많이 보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은 안전해야지 으스스해서는 안 돼요. 머그잔과 접시를 들고 오스탑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한쪽 눈만 겨우 뜨고 졸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차다 하고 속삭이며 베개 옆에 컵을 놓았어요.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자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부드럽게 불었어요. 한 모금 마시자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고마워요 엄마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스탑이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뺨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전쟁은 건물만 앗아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 얼굴에서 웃음과 빛을 모두 빼앗아갔어요. 이마에 머리카락을 조심히 쓸어 넘기며 우리 괜찮을 거야 하고 약속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말이 우리 둘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랐어요. 아침 식사 뒤에는 두꺼운 양말과 스웨터 2벌, 목과 머리를 둘러싼 스카프까지 껴입었어요. 밖으로 나서자 싸늘한 바람이 장갑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오스탑의 손을 꼭 잡고 시장으로 갔어요. 눈 위를 밟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함께 부스럭거렸어요. 시장에 도착해 빈 선반들을 살폈어요. 우유를 물어보니 계산대 뒤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하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빵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비닐에 포장된 빵 몇 덩이가 있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세었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었어요. 빵 하나만 주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동전을 내밀었어요. 제과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갈색 빵 하나를 건네줬어요. 스카프에 빵을 감사 품에 꼭 안았어요. 오스탑과 함께 다시 추위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에게 웃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일은 우유랑 장작도 찾아볼게 하고 오스탑에게 말했어요.
그는 커다란 눈망울로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하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 회색빛 마을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꽃은 남아있다고 제가 지켜낼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조용히 닫고 열쇠를 돌렸어요. 복도에서는 축축한 콘크리트와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무거운 코트를 벗어서 문 연못에 걸었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낡은 스마트폰 화면만 반짝였어요. 저는 낡은 소파에 걸터 앉아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앉았어요. 얼마 있다가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깜짝 놀라서 홈 버튼을 눌렀더니 SNS 알림이 떴어요. 화면에는 푸른 논 사진이 있었어요. 언덕을 따라 계단처럼 이어진 논마다 물이 고여 하늘을 비추고 뒤로는 파란 산들이 보였어요. 회색빛 세계가 갑자기 색을 띈 것 같았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탭해서 크게 보았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논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지늘길 옆에 작은 나무 트랙터가 서 있었고 언덕 아래에는 야생화가 무성했어요. 가슴이 부드럽게 당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닫힌 창문이 열리는 듯 했어요. 사진 아래에 반짝이는 댓글 상자가 떴어요. 생각 없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라고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몇 초 후 또 진동이 왔어요. 새 메시지가 떴어요. 안녕하세요, 카테리나. 목이 턱하고 막혔어요. 제 이름을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채팅창을 열었어요. 저는 재범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 농장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직접 뼈 농사예요.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한국, 농장,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무너진 건물과 망가진 길만 있어요. 번역기를 이용해서 천천히 단어를 골라서 답장을 썼어요. 사진 보여줘서 고마워요. 평화로워 보여요. 곧 메시지가 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평화로움은 큰 선물이죠. 제 농장이라도 작은 위안이 되길 바라요. 친절에 숨이 막혔어요. 진짜 답장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다시 썼어요. 여기는 평화롭지 못해요. 폭탄 소리 듣고 회색 폐허만 보여요. 잠깐 울림표가 떴어요. 메시지를 쓰는 중이구나 보고 기다렸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폭탄이란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대신 제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조금이더 빚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약속처럼 화면에 반짝였어요. 스크롤을 올려 첫 번째 사진을 봤어요. 지늘길 위로 발자국이 가리키는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오두막 앞에는 물이 잔잔한 나무 양동이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초록빛 벼들이 곱게 자라고 있었어요. 상쾌한 흙내음과 맑은 물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사진을 눌러보았어요. 진흙투성이 장화가 뼈 모종 사이를 밟고 있었어요. 축축한 진흙 사이로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이라 농부의 고된 하루를 제가 직접 느끼는 듯 했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거칠고 힘찬 두 손이 모종 뭉치를 움켜쥔 모습이었어요. 뿌리는 긴 실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두 손을 보며 제 손을 떠올렸어요. 오스탑에게 수프 통조림을 따줄 때 떨리는 손. 당신 손이 참 힘차 보이네요. 제 손은 추위와 설거지로 많이 지쳤어요 하고 썼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힘찬 손은 보살핌과 노동에서 나와요. 아드님을 돌보는 당신이 바로 강한 분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도 매일 제가 하는 작은 일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혼자선 느낄 수 없던 위로였어요. 재범씨 고마워요. 덕분에 덜 외로워요 라고 썼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지켜볼게요 라고 답장이 떴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낯선 이의 친절이 바다를 건너 외로운 제 방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요. 가슴속에 따스함이 퍼지며 추위를 밀어내는 걸 느꼈어요. 눈을 감고 그 초록 논 위에 서 있는 상상을 했어요. 햇살을 얼굴에 느끼고 재범 씨에게 오스탑이랑 우크라이나의 작은 난로 이야기를 털어놓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다시 눈을 뜨고 내일은 제 부엌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작고 어두워도 저의 소중한 공간이에요 라고 보냈어요. 재범 씨는 바로 기대할게요 라고 답해 주었어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바깥에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안에서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어요. 단순한 메시지 하나가 하루를 밝혀주었어요. 새로운 우정이 시작되었고 오랜만에 친절한 마음이 마을의 회색 돌멩이를 깨부수고 제게 작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어스름한 햇살이 먼지 낀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부엌은 더 차갑게 느껴지고 회색 벽과 텅 빈 선반이 공허하게 울리더라고요. 저는 재범 씨에게 약속한 걸 떠올렸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핸드폰을 꺼내 부엌의 모습이 담긴 작은 사진을 찍었어요. 낡은 테이블 하나뿐인 전기레인지, 그리고 긁힌 냄비 2개가 놓인 우리 부엌 한켠 모습이었어요. 오스탑이 이곳에서 밥을 먹어요. 작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부엌이에요 라고 적어서 보냈어요.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답장이 떴어요. 부엌이 아늑해 보여서 좋아요. 제 소식도 하나 보낼게요.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어요. 껍질이 주황빛으로 반짝이는 고구마 무더기였어요. 흙먼지가 살짝 묻어있고 각힌 듯 따끈따끈했어요. 가슴이 살짝 설레었어요. 재범 씨는 오늘 수확한 고구마예요. 숯불에 구워 먹으면 한 입에 마음까지 따뜻해져요 라고 적었어요. 한국의 고구마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잘 안 됐어요. 눈을 감고 바삭하게 터지는 껍질 아래 부드러운 고구마 속을 떠올렸어요. 그때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오스탑이 방에서 기지개를 켜며 걸어왔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고구마야 하고 대답하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스르르 번졌어요. 한 입 먹어볼래? 오스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고구마 하나를 은박지에 싸서 전기레인지 위에 올렸어요. 불이 싸늘한 공기를 뚫고 반짝이며 은박지를 달궜어요. 은박지 위로 검은 점들이 생기고 달콤하면서도 흙내음 섞인 향기가 퍼졌어요. 숨을 죽였어요. 고구마가 부드러워지자 은박지를 조심히 벗겼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반으로 갈라 오스탑에게 하나를 건넸어요. 저도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속살이 마치 버터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게 달콤했어요. 오스탑은 첫 입을 먹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와, 따뜻하고 달콤해요. 그 말이 종소리처럼 가슴에 울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몇 주 만에 본 오스탑의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재범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스탑이랑 고구마를 먹었어요. 덕분에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재범 씨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기뻐요. 따뜻함은 가장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어요. 그 말이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작은 친절이 우리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어요. 며칠 뒤 설거지를 하던 중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범 씨의 SNS였어요. 이번에는 빨간 기름이 뜨끈하게 떠있는 짬뽕 사진이었어요. 국물 위에 해산물과 고춧가루가 송송 박혀 있었어요. 옆에는 재료 목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양배추, 홍합, 고춧가루, 돼지고기, 마늘 등.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여기서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대부분이었어요. 갑자기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에게 먹이고 싶었고. 저도 이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두툼한 코트를 걸치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양배추 하나만 겨우 남아있고 작은 즉석 소면 팩 한 봉지를 찾을 수 있었어요. 홍합이나 돼지고기는 없었지만 말린 새우 한 봉지를 발견했어요. 이걸로라도 해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냄비에 물을 채우고 면을 넣었어요. 양배추를 가늘게 썰어 함께 넣고 말린 새우를 손으로 조금씩 부숴 넣었어요. 남겨둔 고춧가루도 반 스푼 뿌렸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연한 주황빛으로 변했어요. 김이 자욱하게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오스탑이 문간에 서서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냄새? 냄새가 진해요. 좀 진할 수도 있겠다 하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국물을 작은 숟가락에 떠서 맛을 보니 매콤하고 낯설었지만 마음속에 불이 반짝이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아 오스탑에게 건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 한 모금 마셨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뜨겁지만 맛있어요. 또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얼른 웃음이 터졌어요. 요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짬뽕이지만 차가운 우리 세계와 재범 씨의 따뜻한 부엌을 이어주는 다리 같았어요. 그날 밤 오스탑이 잠든 후에 제가 만든 짬뽕 사진을 찍어 재범 씨에게 보냈어요. 그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요. 당신 국물을 보니 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을 둘러봤어요. 벽은 여전히 회색이고 난로는 여전히 시익거렸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졌어요.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고구마를 희망으로, 국물 한 그릇을 용기로 바꿔줬어요. 어둠 속에서 제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재범 씨와의 채팅은 수개월 계속 이어졌어요. 만나지만 않았을 뿐 저희는 연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만나고 싶었고. 그도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아직 만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굵은 글씨로 우크라이나 한국 특별 인도적 항공편 재개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아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기사 내용을 눌러보았어요. 분쟁 피해 가정에게 제한된 좌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와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돕는 거래요. 목이 바짝 말라서 한참을 삼키고는 재범 씨와의 채팅창을 열었어요. 이거 봤어요? 정말인가요? 하고 적었어요. 그가 타이핑하는 점들이 깜빡이다가 답장이 왔어요. 네, 카테리나. 진짜네요. 이번에 꼭 한국에 와요. 내가 신청 도와줄게요. 여권, 오스탑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준비해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여권이랑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라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랜만에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걸 해내면 우리는 이 아파트, 이 마을, 이 위험을 떠나 사진에서만 보던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마을 센터로 걸어갔어요. 하늘은 짙은 강철비 지고 바람이 목도리를 후고 지나갔어요. 입김이 작은 흰 구름이 되어 흩어졌어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섰어요. 제 차례가 되자 여권과 출생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안내원은 피곤해 보이지만 친절하게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틀 뒤에 오라고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안나 아주머니 집 앞에 멈췄어요. 항상 저희에게 웃어주시는 분이에요.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아주머니, 오스탑이랑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 아시는 분 계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아주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마침 잘 되었네요. 내일 아침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가는데 제 차 타고 같이 가요 하셨어요. 기분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오스탑 옆에 누워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고 혼잣말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의 공항에서 재범 씨를 만나고 두려움 없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상상을 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가슴도 벅찼어요. 다음 날 새벽 안나 아주머니가 데리러 와주셨어요. 병원은 작고 환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스탑을 살펴보고 여행에 무리 없어요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셨어요. 저도 가볍게 검진을 받고 같은 문구를 적어주셨어요. 건강진단서를 들고 다시 동사무소로 갔어요. 안내원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손이 축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씩 준비물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범 씨에게 서류 다 준비됐어요. 다음은 뭐예요? 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특별 여행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서 제출할게요 라는 답장이 왔어요. 가슴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특별 신청서라니. 또 다른 단계. 저는 폰으로 양식을 열었어요. 이름,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행 목적을 묻는 칸들이었어요. 한 글자씩 입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칸을 채우고 제출 버튼을 꾹 눌렀어요. 눈을 감으니 두려움, 설렘, 안도감이 뒤섞이며 밀물처럼 밀려들었어요. 마치 오래 잠긴 문이 천천히 열리며 어두운 방 안으로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오스탑을 재우면서 물었어요.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가 하품하며 눈을 비비고 웃었어요. 정말? 진짜 가요, 엄마. 진짜 곧. 저도 웃으며 이마에 키스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작은 손을 잡고 앉아 있으니 희망이 제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저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그 문을 함께 밟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결국 저희는 허가를 받아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오스탑은 벌써부터 들떠 있었어요. 어느새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으며 쿵하고 소리를 냈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손에 꼭 쥔 오스탑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객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와 환한 빛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새롭게 느껴졌어요. 통로를 따라 나왔어요. 피곤해 보이지만 설레는 표정의 승객들이 보였어요. 제 코트가 무겁게 느껴지고 숨이 빨라졌어요. 나가는 출구 쪽을 두리번거리며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터미널 출구에 꽃다발 들고 있어요 라는 재범씨 메시지였어요. 작게 속삭였어요. 오스탑 저쪽으로 가자. 오스탑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배낭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도착장으로 들어섰어요. 반짝이는 바닥, 높은 천장 한글과 영어 표지판이 가득했어요. 안도감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출입국 심사대를 거치고 밖으로 나가자 키 큰 남자가 작은 노란 야생화 묶음을 들고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심플한 코트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재범씨가 이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사진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살짝 낯설기도 했어요. 카테리나하고 재범씨가 부드럽게 부르며 다가와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오스탑에게 꽃을 건네며 반갑다, 오스탑하고 말했어요. 오스탑이 수줍게 꽃을 받아들고 킁킁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의 환영 인사가 긴 어두운 밤 끝에 떠오른 해처럼 느껴졌어요. 짐을 차에 싣고 번화한 도로를 달렸어요. 높다란 건물이 즐비했고 네온사인이 밝게 빛났어요. 공기에는 갓 내린 커피향과 베이커리에서 나는 달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이는 오스탑을 보고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후 교회로 빠지자 도시 소음이 사라지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재범씨 집은 낮은 지붕에 깔끔한 현관이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문간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잎사귀가 푸르렀어요. 거실 바닥에는 낮은 탁자와 알록달록한 방석이 놓여 있었어요. 한편 책장에는 몇 권의 책과 재범씨가 어린 시절 조부모 농장에서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종이 등불이 은은한 빛을 뿌려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재범씨가 주전자에 물을 올려 차를 준비했어요. 김이 부드러운 파도처럼 피어올랐어요. 녹차 2잔과 쌀떡을 내주었어요. 쫀득쫀득하고 살짝 달콤했어요. 오스탑이 한 입 빼어 물더니 엄마 맛있어요 하고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베란다에 앉았어요. 별이 더 가깝게 반짝였어요. 재범씨가 하늘을 가리키며 저 별이 베텔게우스예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깊은 평안을 느꼈어요. 네, 같은 하늘이네요 하고 답했어요. 오스탑이 작은 담요를 덮고 내일 밖에서 놀아도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럼 물론이지, 재범씨가 말했어요. 학교 앞 놀이터가 있어. 친구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친구 오스탑이 부드럽게 되뇌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오스탑과 함께 초등학교로 걸어갔어요. 길은 초록 농가 작은 개울을 지나 휘어져 있었어요. 해가 등 뒤를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미소로 맞아주며 오스탑을 친구들 쪽으로 안내했어요. 제 가슴이 나뭇잎처럼 가벼워졌어요. 오스탑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저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햇살을 받으며 걸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차가운 아파트, 텅 빈 선반, 폭탄 소리가 들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공기 속에 아들의 웃음소리가 뒤따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이제 가방을 제대로 풀었어요. 옷과 책을 제자리에 정리했어요. 재범씨가 저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살짝 잡고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고 말해 주었어요. 그날 밤 오스탑을 새 침대에 눕혔어요. 하얀색의 깨끗한 이불이었어요. 그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엄마 좋아요 하고 말했어요.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고 속삭였어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어요.
한때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안정과 친절, 그리고 오스탑이 자라날 공간을 찾았어요. 새 보금자리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내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잠결에 그 약속을 마음껏 믿으며 잠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우크라이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미담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